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녹화하는데 오늘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이고 오늘까지 해서 51일 연속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요즘 좀 직장이 바쁘기도 하고 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시험 준비도 하면서 병행하느라 좀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시장이 계속해서 1월 말에 좀 연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매도해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없어가지고 매매지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계속해서 좀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좀 메인 타이틀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100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공화당에서 한 3분의 1 규모 정도로 제안하는 690조가 될 것이냐. 제가 볼 때 어떻게든 부양책은 타결이 될 텐데 2100조에서 690조 이 사이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 그러면은 이 돈이 풀면은 결국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의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부분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결정이 돼야지 결국에는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지 개별 종목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종목이 정말 좋을지 옥석을 가리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지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투자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은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셨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도를 했고요. 이때부터 좀 연기금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장 막판에는 끌어올려가지고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보면은 3100포인트까지는 거의 다 왔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 부분 일단은 제가 3000포인트 아래까지 밀렸다가 이틀 연속 지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대세 하락으로의 좀 위험성은 많이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킨 상황인 것 같고 코스닥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의 향방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 하락세로 전환이 될 것인가, 이쪽 2800의 지지를 받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3000에서 3200 사이를 여기서 계속 공방을 벌이면서 상승에 대한 계속 시도를 해 나갈 것인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제가 볼 때는 1000포인트와 이 950포인트의 좀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단 시나리오는 당장에 떨어지기보다는 실적 발표가 그렇게 엄청 나쁘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결국에는 앞으로 2분기에서 4분기가 워낙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이때는 분명히 실적이 전년도보다 좋게 나올 것이다. 전년보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될 것이다. 물론 전년 대비 주가가 너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가가 이제 실적이 상승하는 것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조금 저조한 것들 실적은 많이 올라가는데 주가 상승이 저조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넷마블이라는 주식을 오늘 매도를 해서 11%의 수익을 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세븐나이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는 이제 다시 게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심시간 그리고 마치고도 계속해서 세나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전 이것을 이제 투자 아이디어 인간지표로 삼았거든요.
투자 아이디어로 삼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시간은 많이 없다 보니까 자동 사냥이라던가 이렇게 좀 많이 지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게임하고 지금 현재 직장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 20, 30대들은 게임하고 워낙 친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구매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최근 세나2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도 세나1은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넷마블에서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 이 정도 13만 원 정도의 단가에 들어갔는데 평균 매수 단가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이 정도 그냥 버텼거든요. 내가 그때 매수한 근거는 맞다 생각을 하고 버텼고 일단은 14만 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워낙 그리고 또 요즘 게임주 관련해가지고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뭐 전 16만 원까지도 충분히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윗꼬리를 좀 달리는 것도 있고 저는 14만 6천 원에 일단은 매도를 하면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게임 쪽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여력은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 메인 타이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 공급 자체가 다르거든요. 2,000조가 풀리느냐 아니면 690조가 풀리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3차 지원금, 4차 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사람은 존 하키라고 미국 백악관 이제 대변인인데 결국에는 오늘 상원에서 통과를 시키고 하원으로 넘어가면은 상원은 일단 민주당이 더 많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50대 50 딱 반반인데 여기서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은 이제 일단은 진행될 민주당의 뜻대로 이제 100조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좀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공화당에서 일단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690조 안에 백신과 코로나 검사로 178조를 쓸 거고 학교 개교로 22조를 쓸 거고 뭐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업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주당 33만 원을 이제 실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 공화당이 690조를 얘기하는 것은 이거의 한 32%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전 국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된다. 7만 5천 달러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7,800만 원, 한 8천만 원, 연봉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상당히 많은 부분인 사람들한테 155만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 근데 공화당은 이 돈은 너무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금이 나가니까 경기 일단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4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한테 한 인당 110만 원 정도의 직접 지원을 해주고 는 걸로 담고 있고 그리고 5만 달러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명당 500달러니까 한 50만 원씩 정도의 더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정도의 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히 2100조와 690조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긴 할 건데 이쪽에 가깝게 이루어질 건지 이쪽에 가깝게 이루어진 건지 아무래도 백악관, 상원의원, 하원의원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쏠리지 않나 하는 감은 있지만 민주당에서 전혀 일단은 민주당에서 전혀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빨리 타결이 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양보를 안 해주면은 이게 지지부진해지면서 끌리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은 일단 주식시장에 있어서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히 타협을 보더라도 빨리 부양책이 확정이 돼야지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영상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저도 요즘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코로나로 워낙 떨어진 상황에서 아무거나 주워 담아도 상승할 수 있겠다,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현재 코스피 3,000이 넘는 시점에서 도대체 그러면 난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현대차,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다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살 종목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라는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1월 14일에 나온 뉴스인데 박현주 미래에셋 이제 회장이 결국에는 혁신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좀 되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거든요. 혁신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의 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하는 기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 뭐 애플, 아마존 지금의 좀 미국에서 빅테크주들은 결국은 혁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거고 지금의 그런 밸류를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저는 어떤 기업들이 이 뉴스를 보자마자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좀 떠올랐냐면은 당연히 현재까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민주잖아요. 이때 2004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때는 뭐 액면분할을 하기 전이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그래프 보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돌아가서 보면은 이때의 그래프랑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뭐 요동거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혁신하는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기업이 일단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카카오를 들고 온 이유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9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16만 원 올라왔다가 9만 원 떨어졌다가 16만 원 올라왔다가 계속해서 박스를 돌고 있다가 현재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40만 원까지 상승하게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런 것을 좀 많이 도왔다라고도 보고, 왜냐면 언택트로의 전환을 빠르게 모든 사회가 강요를 했으니까 그런 전환이 좀 빨라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라는 기업이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플랫폼이 됐거든요. 단순히 채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카카오로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뭐 카카오 맵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전반적인 곳에 카카오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빠르게 침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건 저는 올해 초에 이 카카오라는 주식을 빨리 팔아버렸는데, 왜냐면은 좀 항상 왔던 그 박스 상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팔아버렸는데,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여기 완전한 트렌드의 변화를 저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다시 재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고점일 거야, 계속 고점일 거야 생각을 했는데 저 스스로도 카카오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좀 예측하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혁신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이때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엄청난 상승을 의 기회를 내가 혁신하는 기업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구나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NC소프트라는 이제 회사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모든 기업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복지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서 재택근무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재택근무를 도입을 했는데, NC소프트는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많이 먹고 사는 회사인데, 리니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그쪽에 에서도 앞으로 많은 회사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수한
이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게임이든 인공지능 관련이든 우선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R&D의 성과가 나타나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에 우수한 인력들이 어느 회사에 가고 싶은가.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였다면은 현재는 뭐 요즘은 뭐 넥슨도 나오고 여러 가지 IT 기업들 나오는데, NC소프트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닐까. 재택근무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재택근무를 이제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기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이제 고용자를 회사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감시하지 않아도 고용자들이 계속해서 생산성을 내서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지금 프로세스가 갖춰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NC소프트는 현재 국내 기업에서 가장 혁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기업 문화만 보더라도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한다 못한다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지금 엄청 급상승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혁신하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이 주가를 들여다봤을 때 뭐 10년인데 20년 뒤면은 이때가 지금의 이 가격이 이때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NC소프트도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의도치 않게 종목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에는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가,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 봐왔던 그런 섹터들 내에서 어떤 기업이 혁신을 하는가 잘 생각을 해보고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믿음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